안녕하십니까. 특수경매훈련단장 유시공 콜로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닷가에 5,000평 조선소 낙찰받아서 유치권 없애고 캠핑장, 글램핑장, 캐러반장으로 변신시킨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가 경남 고성 삼산면 두포리 174번지에 있는 오토 캠핑장입니다. 이 캠핑장이 이제 좋은 점이 그냥 사진을 놓고 보겠습니다. 캠핑장이 놓고 좋은 점이 일단 바닷가하고 딱 붙어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배대는 선착장이 있지 않습니까? 음. 이 배대는 선착장이 이거 개인이 만들려면은 상당한 비용이 이제 들어가야 되죠. 여기는 조선소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길게 돼 있는 부분이 배를 대는 데보다는 배가 이렇게 진수할 때 내려가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사실 이 지금 조선소에서 시설 남아 있는 거는 그것뿐이라고 해도 음 과언이 아니죠. 자, 이거는 2014 년에 촬영한 조선소 사진입니다. 지금 요렇게 지금 돼 있는 걸 정반 시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세멘트 콘크리트를 말이죠. 바닥에 한 1.5 미터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위에서 인제 베드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왜 이렇게 세멘트를 갖다가 깊게 두껍게 인제 묻냐 하면은 이게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배도 인제 이 0.5 아니 0.5 총 쏘는 거고, 배도 이 수평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수평 딱 맞추게끔 이렇게 돼 있는 것인데, 이 시설이라고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뭐 아무것도 없죠. 전보산대하고 지금 고압 전기 들어오는 거하고 이 정발 시설뿐인데, 이 정발 시설은 저희들한테 별로 필요한 건 아니죠. 이 조선소가 500평이라면은 이 무슨 애기들 타는 배 만드는 곳이라고 하면 맞습니다. 실제로 이 조선소는 100톤 이상 배를 만들 수 없는데 더 큰 배 만들려다 걸려 가지고 조선소 문 닫게 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바다에 배대는 선박 계류장 아까 보셨죠? 이 실제는 이제 진수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있는데 그게 있으니까 배를 댈 수도 있죠. 상당히 폼 나는 땅입니다, 바닷가에. 그러니까 오토 캠핑, 글램핑, 캐러반 이제 몽땅 넣어도 뭐 될 만한 그런 면적입니다. 이제 고성군청에 가서 허가 문제를 알아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왜 이제 허가 문제를 알아보냐면은 우리나라는 2016 년부터 오토 캠핑장을 하려면은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3,000평 미만, 3,000평이 넘으면 또 안 됩니다. 3,000평 미만에다가 도로가 인제 폭이 뭐 5 미터, 6 미터 이렇게 돼야 된다는 그런 조건 외에는 크게 그 당시에 까다로운 조건이 없었습니다. 왜 인제 도로가 자동차가 2대가 이렇게 서로 교행할 수 있을 정도의 도로 면적이 돼야 된다 하는 그 이유는, 만약에 인제 이 글램핑장이나 오토 캠핑장에서 지난번에 강화도입니까? 거기에서 어 그 그건 오토 캠핑이 아니죠. 글램핑이죠. 글램핑장 불나 가지고 사람들 뭐 죽고 했던 문제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비상사태에 차가 말이죠, 빨리 지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너무 이것도 굉장히 행정 편의주의적인 건 모르겠는데 그게 안 돼 가지고 지금 오토 캠핑장 허가 못 받는 데가 많아요. 실제 지금 오토 캠핑장 중에서 뭐 허가 받은 데는 그렇게 썩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 경매 정보에 나오는 물건입니다.
어? 우리나라는 이제 오토 캠핑 허가는 이제 2015년, 2016년부터 이제 허가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장 처음 그 허가를 받는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고성군 삼산면 두포리 134회 4필지에 토지가 5,108 평인데 사실 여기 지금 이 조선소 토지는 4,200 평이고 그 길 건너 아스팔트 도로가 있어 아스팔트 건너편에 또 대지가 한 900평 정도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감정 평가 금액이 뭐 15억 4천만 원, 15억 4천만 원 정도 되죠. 최저가는 9억 8,553만 4천 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뭐 SNC 중공업 주식회사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뭐 중공업이고 뭐 조선소 뭐 동해조선 원래 동해조선은 원래 이름입니다. 하고 해봤자 뭐 아무것도 뭐 배도 안 만들고 있죠. 배도 안 만들고 있으면서 참 이제 욕심은 과한 분들이에요. 이거는 11억 5,900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유치권 신고가 있는데 대양조선이 유익비 상환 청구권으로 11억 2,410만 8,560원 유치권 신고돼 있다. 참 그 큰일 날 사람입니다. 대양조선이 이 사건 채무자입니다. 이제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하는지 뭐 채무자도 유치권 신고하고 이 소유자 동생도 유치권 신고하고 형도 유치권 신고하고 뭐 유치권 신고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 뭐 수가 나는 걸로 사람들이 생각해요. 우리 이게 민사집행법 91조 제5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사집행법 91조 5항이 뭐라고 쓰여 있냐면은 유치권자의 유치권은 매수인, 낙찰인이 승계해야 된다 이렇게 돼요. 낙찰인이 그거 안고 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법률로 딱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잘 모르고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 이거 우리가 유치권 신고해 놓으면은 낙찰인이 그걸 갖다 승계하니까 유치권 신고를 하자. 그러면 나중에 낙찰인한테 돈 받아낼 거야. 무슨 낙찰인한테 무슨 바가지 씌우고 똥바가지 씌우고 하는 뭐 그런 생각으로 사람들이 유치권 신고를 해요. 대성종합가스로부터 장비 대금 8,500만 원, 그 장비 대금 8,500만 원 제가 낙찰받고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그건 가져가면 될 거 아니야. 니들 다 좋습니다 하고 가져가더라고요. 자, 채권자 여기 이제 보면은 이 채권자 은행에서 대양조선은 현 소유자와 동일 법인이다. 그리고 점유한 적이 없다 하는 사유로 대성종합가스의 배관은 매각 대상이 아니며 철거하면 된다. 사유로 유치권 배제 신청을 했습니다. 자, 이게 막상 말이죠. 조선소라고 해도 만들지 말라는 큰 배 만들어서 망한 곳이 돼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말이죠. 100톤짜리 배 이상 못 만들게 했는데 300톤, 400톤 배 만들다가 걸려가지고 문을 닫았으니까 이 완전히 뭐 개똥 배짱을 부리는 그런 사람들로 봐야 되겠죠. 가서 보니까 말이죠. 정말로 이번 조선소 아무것도 없고 정만 시설만 있는 이 조선소 배 만드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유치권도 지키지 않고 있어요. 유치권도 뭐 유치권이라는 놈도 하든지 말든지 하고서 그냥 놔두고 또 유치권도 떠난 놈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 주인님이 유치권을 11억 2천만 원이나 주장하고 있어요. 진짜 이분들은 이게 아스피린을 좀 드시든지 요새는 뭐 코로나 이후로는 또 요새 값이 올라갔다고 요거도 먹는 아스피린 종류 약 그 뭡니까? 음? 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뭐 아니 뭐가 거기에 공장에 뭐가 있든지 조선소에
하다못해 집다가리 하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뭔 유치권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좀 아무리 봐도 제가 보기에는 음 가만히 있어도 머리가 뺑글뺑글 도는 그런 분들이니까 뭐 아스피린을 잡수는지 뭘 좀 잡숴야 됩니다. 근데 하는 행실은 참 망해먹은 사람으로 티가 납니다. 그래서 이 인도명령 신청을 했죠. 요지는 너무 사람들이 자꾸 무지막지해서 유치권이 타 물건인지도 모른다. 아니 사람이 아무리 멍청해도 유치권은 남의 물건이에요. 우리 유치권을 설명하는 민법 320조 1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그 유치권이 뭔지는 아는지 모르는지 내 물건을 자기가 점유하고 있으면서 내가 내 물건을 점유하니까 유치권이다. 아마 우리가 멍청하다 해도 자기가 자기 집에 유치권 있다는 소리 하지 않는데 상당히 아주 굉장히 특이하신 분들입니다. 자, 이제 인도 명령 받아가지고 인도 신청을 했습니다. 인도 신청했더니 자기 땅 침해했다고 고소를 해요. 그냥 기가 막혀가지고 다시 우리가 고소를 했습니다. 입찰 방해와 무고로 거꾸로 고소했더니 벌금형 받았다고 하더래요. 음. 참 망한 사람은 망할지만 골라서 합니다. 제가 조선소 이걸 받아가지고 어떤 캠핑장으로 바꾸면서 그 얻은 결론입니다. 자, 제가 이제 이거 받았고 난 다음에 미국 LA에 가가지고 캐러반 만드는 데 가서 캐러반 작은 거를 4대 싣고 왔습니다. 컨테이너 2개 겨우 들어가더라고요. 또 낚싯배 4대도 요 앞에 바다 아닙니까? 컨테이너에 담아서 갖고 왔어요. 이게 지금 이 캐러반도 말이죠. 이게 1,500만 원, 1,400 몇십만 원 주고 사 왔는데 하루에 하루 쉬시는데 뭐 20만 원 받으니까 장사가 어떻습니까? 꽤 재미나죠. 그런데 이 오토 캠핑장은 맨 땅에다가 하루에 그냥 5만 원씩 받아요, 하루에. 거기는 뭐 캐러반처럼 들어가서 잘 데도 없고. 글램핑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이죠. 이거 하기 전에 그 글램핑 만드는 데를 몇 군데 가봤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들은 글램핑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한국에 글램핑 만드는 게 다 그렇습니다. 그 만드는 비용보다도 말이죠. 수익이 훨씬 더 많아요. 나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맨 처음에 8대, 나중에 12개까지 글램핑 제작을 했는데, 글램핑의 텐트 있잖아요. 그거는 텐트 용지를 갖다가 어, 해외 직구해가지고 사가지고 틀로 박으면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오토 캠핑장에서 이 글램핑 만드는데 바람에 안 쓰러지게끔 그게 그리고 글램핑이든 무슨 텐트든지 간에 바람에 안 자빠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중요한 거죠. 어. 그래서 글램핑 텐트 맨 처음에 8대, 나중에 이제 음, 또 4대 더 만들고, 그다음에 캐러반 4대, 오토 캠핑 36구역, 풀장 하나. 풀장은 지금 실제로 오토 캠핑장에 꼭 필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샤워, 화장실, 개수대를 양쪽에 2개씩 만들었어요. 이거 땅이 면적이 크니까 이거 뭐 화장실, 개수대가 샤워하고 가다가 사람 또 지쳐가지고 쓰러지면 어떡합니까? 어린이 놀이터 건물 하나, 그다음에 본부와 매점 건물 하나.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저 집을 조그만 집을 3채 지었습니다. 음. 이거는 그냥 콘도, 단층 콘도. 그런데도 돈이 제법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전부 이제 5억 들여 가지고 전부 지어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2016년에는 아우 사람들이 뭐 예약을 안 돼 가지고 팔딱팔딱 뛰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엄청 몰려왔습니다. 근데 인제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제가 가장 신경 쓴 게 샤워장하고 화장실, 개수장, 이걸 갖다가 진짜 빛이 번쩍번쩍하게 깨끗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나중에 인제 그 후일담들을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우리 그 캠핑장은 디아노 캠핑장입니다. 디아노는 경남 고성 하게 되면은 화성 공룡 발자국이 유명하죠. 그 공룡 발자국 이름을 따서 이 다이노가 공룡 이름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인제 만들었는데 2016 년은 그렇게 잘 됐는데 2017 년입니까? 아니 온도가 막 40도 이상 이렇게 올라가니까 너무 더우니까 말이죠. 사람들이 안 와요. 너무 더우니까 사람들이 올 수가 없는, 와도 말이죠. 이 캠핑 친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캠핑 치다가 다 일사병 걸릴 정도였습니다. 그때 날씨가 얼마나 더웠는지. 그러니까 안에 너무 더우니까 사람들이 움직일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전에 미얀마하고 이제 인도하고 갔다 와 가지고서 거의 상당히 이제 이거 좀 예방 주사를 맞고 왔습니다. 그래도 덥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 때는 꽤 괜찮았습니다. 그 코로나 가기 전에 해운대 바닷가에 호텔촌이 있죠. 거기 있는 호텔과 물물 교환해 갖고 교환하고 있다가 호텔도 팔아 버렸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 운영해서도 수익이 남고 팔아서도 수익이 제법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뭐 제 자랑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자, 이 부동산을 어떻게 만들겠느냐. 이게 여기에서 말이죠. 5천 평 가지고서 뭐 공장을 할 수 있지만 조선소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거기 조선소 조그만 배 만들려고 했는데 한국에서 조그만 배가 어선들이 만들어 팔립니까? 안 팔리죠. 이거는 어떻게 말이죠. 어떻게 새로 개발을 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토 캠핑장, 글램핑장, 캐러반 자리 만들고 하니까 땅도 얼마나 신납니까? 저한테 사람들이 많이 와 가지고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니까 좋은 일이죠. 우리들 전부가 이 토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특히 우리나라 땅이 또 좁지 않습니까? 좁은 땅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여기에서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습니다. 길 건너편에 이제 900평 정도 땅이 있다고 그랬죠. 그거는 또 따로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잘 활용하면 이렇게 해서도 남고 저렇게 해서도 남아요. 그런데 그 900평 땅이 실제 이렇게 보면 산인데 전부 대지로 또 돼 있었어요. 참, 사람이 뭐 운이 좋으려면 뒤로 넘어져도 뭐 맞바위 깨진다고 그래요. 아니 그것도 또 땅이 왜 대지냐고요. 대지가 비쌉니까? 논밭이 비쌉니까? 임야가 비쌉니까? 이 임야인 줄 알았더니 대지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비싸게 받았어요. 자,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